이번 시간은 보현의 가족치료의 이론 발달 배경과 보현이 말하는 가족의 역기능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현은 정신분열증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정신분석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정신분열증을 정신분석 접근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 이론이 환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기초는 되지만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환자의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족체계 이론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현은 어머니 자녀의 모자 공생이 이 정신분열 발달과 유지에 미치는 다세대적 영향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의 연구 가설은 불안정한 자기를 가진 어머니가 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신으로 혼합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출산 후에도 정서적으로 아이와 자신을 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정서적으로 밀착되고 공생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후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모자 공생이라는 중요한 첫 연구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보현은 특히 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분화의 개념과 삼각관계의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6개월에서 2년 정도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환자 사이에 공생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당시 사용하던 개별 치료 이론을 기초로 가족을 다루면서 그들 상호 간에 뒤얽힌 감정과 개인의 정신질병에 관심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보현 연구팀의 많은 개념들이 변했는데요. 특별히 그 시기에 발견한 것은 공생적인 어머니와 환자 관계는 전체 가족의 정서적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역시 어머니 환자의 공생 관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정서적 과정은 전체 가족, 형제, 친척, 그리고 치료자까지도 가족 문제를 조장하고 영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적 기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와 환자의 공생적 개념을 확대해서 전체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보현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부분들로부터 가족 정서 체계라고 하는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역동성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는 약하지만 정상 가족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현은 가족 체계를 정서적 단위, 그리고 상호 관련된 관계망,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체계로 이 가족 체계를 보면서 직관적인 방법보다는 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을 중요시하면서 가족치료 이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현이 말하는 가족 속의 역기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내에 불안이 되겠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상상 또는 실제 위협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말합니다. 이 불안에 의해서 유기체들은 반사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 반사 행동은 유기체가 불안에 의해서 보이는 행동으로 불안이 증가하면 감정 반사 행동도 증가가 됩니다. 이 불안에 의한 감정 반사 행동은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안은 유기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학습되어서 생기는데, 이 가족의 경우에 부모들의 불안을 자녀들이 흡수하면서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흡수가 되는데요. 불안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의존적일수록 가족들은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서로 관계에 묶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안이 증가가 되는데요. 가족들이 더 밀착된 관계를 가질수록 불안은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관계는 불안을 담는 역할을 하고, 관계에 매이는 가족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족들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들은 관계에 매여 있는 가족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즉, 가족들은 상상에 의해서 만성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불안이 증가하면 연관성에 의한 압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또한 불안이 증가할 때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욱 밀착하려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밀착되려는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붙으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반면에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면서 욕구를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이 가중되면 될수록 더 관계에 매이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상으로 인해서 서로 차이가 있음에 대해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관계에 매이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 반사 행동이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연관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어서 불안이 많아질수록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불안은 분화의 기본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분화의 기본 수준은 가짜 자신과 진짜 자신의 비율, 그리고 지적 체계와 감정 체계 사이의 비율에서 나타납니다. 이 가짜 자신과 감정 체계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즉, 가짜 자신과 감정 체계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된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반응으로 인해서 쉽게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행동들은 곧 가짜 자신의 특성들이고 감정 체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만성 불안은 가짜 자신을 형성하게 해서 감정 반사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불안은 분화의 기본 수준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만성 불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화의 기본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의 역기능 속에 융화된 또 삼각관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삼각관계는 강한 연결과 의존 밀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융합관계라고 부르고, 그 융의 관계에서는 합리적 생각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고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관성의 힘이 독립성의 힘보다 더 세기 때문에 관계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 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하기보다는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에 매달리는 의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반사 행동과 의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보통 가족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중에 1명 또는 2명이 제3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저항하는 힘이 약하고 동시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이로 인해서 쉽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부모는 자신들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역기능적인 모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의 발달은 저해가 되고 방해받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들이 발달을 통해서 형성해야 할 자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진짜 자신보다는 가짜 자신을 더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아 분화 수준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부모들을 진정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기보다는 부모의 행동들에게 맞추는데요. 만일 자녀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발달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행동에 맞추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독립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이들은 다시 심한 감정 융의 관계를 만들어야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융합된 삼각관계의 결과로 발생이 되는데요. 내면적으로는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이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행동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강박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제와 지배를 통해서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런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 증상을 가진 사람은 위축돼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우울증은 다른 사람을 하여금 더 이상 자신에게 화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받게 됨으로써 증상은 체제를 유지하는 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 치료의 이 목표와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엔의 가족 치료의 핵심은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가족의 과정과 구조를 파악하여 원 가족에게서 자기 분할을 높여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보엔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족 과정이란 정서적 충동에 속박된 반응성을 의미하고요. 구조란 맞물린 가족 내의 삼각관계를 의미하겠습니다. 또한 다세대 정서 체계에서 퍼져 있는 이 만성 불안 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할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고요. 바로 이것이 또한 보엔의 가족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주성과 성장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미분화의 세대 간의 전수를 막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의 목표는 탈삼각화를 통한 자기 분할을 이루어서 불안과 긴장을 감소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 보엔의 모델은 내담자에 의해서 제시된 임상적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족의 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치료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가족 평가는 가계도를 중심으로 호소력,
그리고 핵가족력, 그리고 확대 가족력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치료의 단위는 개인이거나 부부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가족 평가는 가족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인데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가족 내부 및 외부 체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문제나 가족의 구조와 관계 유형, 그리고 가족과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 강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그리고 내담자 가족의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 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집단을 단위로 해서 평가하는 일은 개인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더 좀 복잡한데요. 개별 가족원이 각각 복잡한 심리 역동적인 존재이고, 또 가족원마다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종 치료자와 가족 간에도 문제를 또 다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호소력은 증상을 가진 개인이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인데요. 언제 증상이 발병하거나 재발했는지, 그리고 증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가족력은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연애 시절 전후로 연애 동기와 결혼 동기, 그리고 신혼 생활, 그리고 부부 생활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나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관련된 특이 사항이나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대 가족력은요, 아내와 남편 양쪽 모두 모계와 부계를 살펴보면서 현재 핵가족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소위 가족력이라 불릴 만한 원가족과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평가를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유의할 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가족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가족원들의 인식과 평가가 각각 어떠한가, 그리고 조사 과정 가운데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치료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개인 대상 치료인데요. 그래서 부부를 또는 가족 구성원을 필요에 따라 각각 개인 상담을, 개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한 명의 가족원이 성공적으로 분할을 한다면 그것은 전체 가족 체계로 확산이 돼서 가족 체계의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대상 치료를 통해서 개인이 원가족의 부모에게 얼마나 융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가족원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인 반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모습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적 단절은 오히려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남을 외면하고 대화를 피하는 것, 집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 이런 것도 오히려 분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보혜의 치료는 확대 가족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친밀감이 증진되도록 돕는 가운데 분화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겠습니다. 분화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은 가족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개방적인 관계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아를 분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깨닫고 분화하고자 하는 동기의 절실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해 왔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가계도인데요. 그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계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분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의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부부 대상 치료인데요. 부부를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에 올 정도의 부부는 많은 경우 감정이 격양되어 있고 자신의 입장만 말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자가 중간에서 질문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부부의 대화는 끝없이 비난으로 치닫기 일쑤인데요. 이런 것들은 치료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잘 중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치료자가 잘 리드를 하게 되면 부부는 상대방이 치료자에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는 자신의 잘못과 역할의 책임을 깨닫는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헤인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삼각관계는 치료자와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치료자는 미리 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서 역동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중립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치료자와의 삼각관계 가운데 부부의 불안이 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탈삼각과 현상이 일어나서 분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헤는 이러한 관계를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헤의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 중에서 먼저 자아 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자아 분화의 의미는 기본적인 자아 분화의 수준과 기능적인 자아 분화의 수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인 자아 분화는 과거 다세대 가족의 산물이고 한 개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아 분화는 기능적인 자아로 기본적인 자아 분화는 기능적인 자아 분화에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의 기능은 환경적인 요인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자아의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기본 분화와 기능 분화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기본 분화는 출생 가족으로부터 어린 시절 형성된 자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한번 일정한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환경의 변화에도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감정적 분화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 반사 행동과 지적 사고 행동을 구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능 분화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얼마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시간과 장소, 상황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다세대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을 연결시켜 주는 개념인 이 자아 분화는 심리 내적 과정과 대인관계적 과정, 그리고 다세대적 과정 등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심리 내적 과정의 개념으로서 자아 분화와 그의 반대 개념인 융합은 개인이 정서 과정과 지적 과정을 긴장과 불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미분화된 가족 자아 집합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미분화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보다 경직되어 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분노에 의한 거부, 그리고 고조된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사고와 감정 사이의 분화의 결핍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화의 결핍과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인관계적 활동에서 영역에서의 자아 분화는요,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아를 견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자신의 자아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자아의 기본 구조는 형성이 되는데요. 만일 부모가 양질의 양육을 하면 유아의 자아는 아주 건강하고 견고하게 완성이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아이를 거부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자녀의 자아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못 형성된 인간의 자아는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참 자아고 다른 하나는 거짓 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자아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불변하는 특성이 있고요. 참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면 미분화된 사람이 되는데, 이 미분화된 사람은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장하기 쉬움으로 항상 자주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자의 수준을 수십 년 동안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화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과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분화된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역동성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러한 상호작용 차원을 초월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리 내적 분화, 그리고 대인관계적 분화, 그리고 다세대 간의 분화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엔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 분화 수준은 부모의 자아 분화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되고, 또한 성별, 그리고 형제 순위,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 그리고 발달 과정의 전환 시점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 분화 수준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나타나고, 한 개인을 원가적으로부터의 분리시키는 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감정적인 과정과 지성적인 과정 사이를 구별하는 정도라고 말하겠습니다. 또한 보엔은 자아 분화 수준을 정신질환이나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성숙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화 수준이 낮아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 간의 평형이 유지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분화 수준이 높아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아 분화를 이룬 사람보다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 회복도 어렵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원가적으로부터 완전히 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람들마다 가족과 문화 정도의 차이는 다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엔의 가족 치료의 이론 발달 배경과 주요 개념 중에서 자아 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